안녕하세요. 컬처 인사이드 MC 박민설입니다. 낮과 밤이 같아진다는 추분이 지나면서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는데요. 선선해진 계절에 즐기기 좋은 문화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90년대 가요계를 점령했던 전설들의 화려한 귀환. 어느새 30주년을 맞은 아시아 최대의 영화축제 부산국제영화제 현장. 그리고 만능 연기력에 더해 입담으로 화제를 모은 배우 윤경호 씨 만나봅니다. 속보이는 랭킹에서는 눈으로 맛보고 즐기는 영화, 드라마 탑5 살펴볼게요. 1990년대 가요계를 뒤흔든 전설들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최근 신승훈, 김건모 등 솔로 가수는 물론 H.O.T, 베이비복스 같은 1세대 아이돌 그룹까지 반가운 컴백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요. 팬들에게는 향수를, 가요계에는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전설들의 귀환,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이 10년 만에 정규 12집으로 돌아옵니다. 수줍게 꿈을 말하던 그 소녀는 앨범 제목인 신시얼리 멜로디스는 마음으로부터 완성된 선율이라는 뜻으로 지난 10일 팬들에게 바치는 헌사곡 쉬워즈를 선공개하면서 배우 문소리 씨가 출연한 뮤직비디오도 함께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한국의 스티비 원더로 통했던 김건모도 오랜 공백기를 마치고 전국 순회 공연으로 복귀합니다. 성폭행 논란과 이혼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6년 만에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1990년대 가요계 라이벌로 대적했던 신승훈과 김건모, 두 전설의 복귀 소식에 6년 팬심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막 들었던 시절이었고, 그다음에 처음 본 그 느낌처럼은 제가 제 노래방 18번 정도로 김건모 가수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깊숙이 알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 사람의 노래 이런 것들로서만 우리가 평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 1990년대 원조 아이돌 그룹도 올 하반기 완전체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1996년) 전사의 후예와 캔디로 데뷔한 H.O.T. 지난 2001년 데뷔 5년 만에 갑자기 해체 소식을 전하며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후 2019년 멤버 5명이 다시 모였고 올해 연말 음악 페스티벌에서 6년 만에 다시 재결합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다른 1세대 5인조 보이그룹 G.O.D도 지난 2022년 데뷔 23주년 공연 이후 4년 연속 완전체 콘서트를 열고 원조 걸그룹 베이비복스도 23년 만에 단독 콘서트로 팬들을 만났습니다. H.O.T나 G.O.D는 워낙 사실 레전드였던 분들이라서 다른 세대들도 다 통합해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1990년대 가요계에는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이 부족했던 만큼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소통의 부재나 갈등으로 갑자기 활동을 접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요계 환경이 개선된 가운데 팬들을 다시 만나려는 가수들의 의지가 더해져 재결합으로 이어진 겁니다. 팀이 완전체가 되는 문제들을 극복해야 될 것들이 진짜 많았을 거예요. 스케줄과 뭐 이런 뛰어넘어야 될 장벽들을 다 뛰어넘고 1990년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가요계 전설의 잇단 복귀 행렬. 최근 전 세계에 불고 있는 K-팝 열풍을 타고 또 한 번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올해로 꼭 30돌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열흘간 이어졌던 축제의 막을 내렸습니다. 30주년을 맞아 더 풍성해진 라인업에 세계적인 거장과 스타들의 방문으로 영화 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는데요.
국내 최초의 국제 영화제로 출발해 어느덧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 축제로 자리 잡기까지 그 의미 있는 30년간의 여정 함께 따라가 볼까요? 수많은 인파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을 서 있습니다. 1996년 열렸던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에 들어가려는 모습입니다. 아시아권에서 우리가 거의 수입이 안 됐던 영화들을요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개최 10년 만에 상영작은 2배 가까이 늘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창기 남포동에서 이뤄졌던 행사는 센텀시트 개발 이후 상설 행사장인 이곳 영화의 전당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영화 상영뿐 아니라 영화 관련 교육 등도 이뤄지면서 부산만의 영화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2014년엔 세월호 관련 다큐를 둘러싸고 정치 압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영화제 독립성 문제가 부각됐고 2020년 팬데믹 영향에 개막식 같은 야외 행사가 전면 취소되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영화인들에게 부산과 영화제의 의미는 각별합니다. 부산에서 촬영을 많이 해왔었고요. 부산은 정말 영화랑 굉장히 밀접한 도시인 것 같고 또 그 중심에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로 30주년을 맞게 된 부산영화제는 해외 스타들이 즐겨 찾는 아시아 영화계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We're still in the midst of editing it, but we're very happy with where we are so far, and we're very proud to show it to everyone here at Busan. 영화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경쟁 부문을 도입하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인 감독들과 그리고 기성의 그 공인된 거장들이 함께 좋은 섹션에서 경쟁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이제 발전할 수 있는 OTT 활성화로 인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흐름도 이어집니다. 넷플릭스 인기 애니 속 노래를 함께 부르며 즐기는 싱얼롱 행사를 국내에서 처음 마련한 겁니다. 루미랑 진우랑 뽀뽀하는 장면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진짜예요? 그동안 관객 참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왔지만 관객 입장에선 아쉬운 점도 존재합니다. 남포동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많이 활발했었는데 그 남포동 쪽이 많이 줄어든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교통편도 좋으니까 관광객들 유치하기도 좋지 않을까. 지금은 영화관에서 보는 것보다 집에서 TV로 막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요. OTT와 뉴미디어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영화제 존재 의미를 찾기 위한 부산국제영화제의 도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문화 인터뷰 시간입니다. 드라마 도깨비에서는 나라를 구한 병사로 눈도장을 찍고 중증 외상센터의 유림핑으로 대중의 마음을 또 사로잡은 배우죠. 올해 최고 흥행작인 좀비딸에서도 활약하고 남다른 입담으로 이제 예능까지 접수한 윤경호 씨인데요. 막막했던 무명 시절을 지나 대세 배우가 되기까지 진솔한 그의 이야기 바로 들어봅니다. 왜 배우가 되고 싶었냐는 질문에 윤경호의 입에서 뜻밖의 국내형이란 답이 나옵니다. 저희 옆집에 중대 연영과 다니던 형이 계셨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형이 하는 그 워크숍 공연을 부모님 손잡고 따라가서 봤다가 세상에 이런 학과가 있고 그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걸 보면서 이런 거를 전공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직업이 있구나 라는 걸 보고 되게 큰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한 윤경호는 밑바닥부터 시작합니다. 1년에 작품 한 편을 만나기 힘들 정도였고 20대의 윤경호를 규정하는 단어는 가난과 불안이었습니다. 명절 때 특히 부모님이 이제 많이 모여서 항상 해주는 제 걱정, 너 먹고 살 수 있겠냐, 이래서 결혼을 할 수 있겠냐. 제일 힘들었던 부분들은 친구들이 같이 어울렸던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들 직장을 갖고 뭔가 뚜렷한 직업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때 주머니에 한 푼도 없이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20대 시절이 제일 그 친구들의 약간 걱정과 어떤 그런 시선들, 지인들의 어떤 모습들이
저를 제일 그 자신 없게 만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그 시절에 버텨줬던 제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30대 가정을 이루면서 이제 연기는 도전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수많은 오디션에 지원했고 역할과 비중을 가리지 않고 5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죽을 힘을 다해 연기 내공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운명같이 도깨비를 만납니다. 용서하십시오. 곧 따라가 뵙겠습니다. 아마 어떤 배우라도 그런 대사를 만나면 굉장히 신났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죽고 끝날 줄 알았더니 사실 뒷부분을 안 알려주셨거든요. 나중에 환생한다는 걸 알게 됐고, 환생을 했을 때 그 전생의 업보를 그렇게 보답을 받는다는 설정이 너무 아름다웠고, 제 장면을 많이들 기억해 주시고 심지어 전생의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는 말도 저한테 들려주시고, 그걸 그렇게 좋아해 주실지 몰랐어요. 영화 완벽한 타인에서는 쟁쟁한 선배들과 연기 경쟁을 펼치며 충무로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집니다. 저는 이제 대본을 받아놓고 떨려서 못 읽고 있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먼저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오빠 역할이 혹시 영배야? 그러면 왜? 했더니 이게 진짜 오빠가 하는 역할이야? 대단한데? 그래서 정말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궁금해서 첫 페이지를 열었는데 끝까지 그냥 쉴 새 없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 완벽한 대본이 저한테 찾아왔다는 것도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면, 그 선배님들과 함께 할 적에 저를 진짜로 믿고 10살 어린 동생인데도 친구처럼 대해주셨던 그 앙상블이 없었다면 지금 제가 있을 수 없었겠죠. 철저한 무명의 20대와 고군분투의 30대를 거친 윤경호는 40대 들어 포텐을 터뜨립니다. 중증 외상센터의 한유림 교수는 거저 얻어걸린 행운이 아니라 20여 년 피나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래, 내가 보호자야. 그러니까 기다려. 심장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저봐, 심장 터지는데 기다리란다. 정신 같니? 아이 놈아! 잠시만요. 아이 놈아! 교수님 동의라니. 진정하세요. 동의라니. 누구 맘대로? 난 지금은 입에 떨어집니다.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 전까지 되게 밉게 보이던 인물이 그 사건 이후로 반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 관계가 되는데, 이 사람이 고생을 하면 고생할수록, 반성을 하면 반성을 할수록 관객 시청자분들이 통쾌해하시고 재밌어 해주시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좋아하실지 몰랐고. 소아야, 나의 딸은 좀비다. 영화 좀비딸에서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딱 국내 삼촌의 역할로 흥행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수아가 쪼까 변했네. 눈 떠보니 스타가 됐다는 배우도 있지만 적어도 배우 윤경호는 누구보다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왔고 앞으로 더 오를 계단이 남아있음을 연기를 통해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이번엔 랭킹을 통해 문학의 핫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컬처 인사이드가 선정한 속보이는 랭킹.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맛있는 영화 드라마 공식 탑5인데요. 최근 음식의 재미와 감동까지 담은 입맛 저격 작품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죠. 그 성공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알아볼게요. 먼저 5위는 시대를 초월한 요리입니다. 22년 전 음식 드라마의 새 시대를 연 대장금. 이번엔 조선시대로 타임슬립한 셰프가 장금이 못지않은 활약을 펼치는데요. 요리사. 하필 상대는 절대 미각의 소유자인 폭군. 경찰 것이다. 살아남으려면 임금의 입맛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사생결단 요리를 선보여야 하기에 배우의 남다른 노력도 필요했는데요. 그 자문 선생님과 셰프님들께 가가지고 따로 요리도 배우고 이 동작에 대한 연습을 엄청 현장 가서 계속 했어요. 갈고 닦은 실력으로 왕은 물론 중국 사신단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네요. 중전의 몸에 빙의한 청와대 셰프 철인 왕후도 있습니다. 이게 익히 잡는 건가? 중전이 갑자기 칼춤 아니 칼질을 시작하자 모두가 깜짝 놀랐는데요. 현란한 솜씨로 만든 음식은 바로 이거 MSG만 조금만 더 들어가면 완벽한데. 시대도 초월하는 MSG의 맛이네요.
이어지는 4위는 힐링을 주는 요리입니다. 돌아왔다. 집으로.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 혜원은 서울 생활에 지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직접 키운 제철 재료와 엄마의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며 삶의 방향을 찾아갑니다. 겨울이 와야 정말로 맛있는 꽃감을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상처와 슬픔도 자연 속에서 사계절을 보내며 서서히 회복되는데요. 평화로운 풍경, 정성이 담긴 무공의 음식들. 보고 있으면 마음까지 치유되는 영화였습니다. 맛있는 영화 드라마 공식 3위는 긴장감 넘치는 범죄 현장, 잠복 수사에 딱 맞는 요리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영화는 없었다. 이것은 코미디인가 액션인가. 천만 관객을 사로잡은 영화 극한 직업. 마약 사범들을 소탕하기 위해 잠복 근무지로 선택한 곳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짜장면, 치킨인데 예, 저의 선택은 치킨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치킨 장사로 뜻밖의 대박을 냅니다.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내가 신사장이야. 한석규의 신작 드라마에도 치킨집이 나오는데요. 어렵게 데려온 협상 전문가야. 근데 왜 통닭집에 계세요? 비밀을 간직한 협상 전문가. 네, 통닭집입니다. 사람 같지 않은 거 상대할 때는 2배, 3배로 지옥 맛 보게 해줄 거예요. 잘못하면 치킨 맛 대신 지옥 맛이 기다리는 위장 취업 전문 요리 치킨집에서 펼쳐질 이야기도 기대할게요. 이어지는 2위는 먹방을 부르는 요리입니다. 무려 3번째 시즌까지 제작된 식샤를 합시다. 영상을 보다 보면 당장 배달앱이라도 켜고 싶어집니다. 뭐요? 특히 맛잘알 윤두준의 음식 설명을 들으면 더 그렇죠. 채소보단 고기를 먼저 익혀서 고기에서 나오는 육즙이 육수에 스며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시즌에 출연한 식샤의 아이덴티티 윤두준. 가장 기억에 남은 음식은 뭘까요? 오징어 배에서 오징어 회를 먹는 장면이 있었는데 울진 앞바다까지 가서 오징어 배를 띄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보글보글 떡볶이, 지글지글 불닭볶음, 마무리로 볶음밥까지 다채롭게 펼쳐지는 음식의 향연, 먹방을 제대로 부르는 요리들이네요. 맛있는 영화 드라마 공식 탑5 대망의 1위는 사랑이 가득 담긴 요리입니다. 주방에서도 사랑스러운 뽀블리 박보영, 귀신의 방해에도 자기만의 레시피를 만드는데 괜찮은 것 같다. 남들에게는 무서운 메인 셰프 조정석도 그녀 앞에서는 무장해제됩니다. 첫 단추 잘 꼈어. 귀신이 빙의한 보조 셰프와 메인 셰프의 달달한 로맨스였고요. 이번엔 천국으로 가볼까요? 이 맛이야. 그곳에서 먹는 음식 맛은 과연? 무슨 라면 먹고 눈물까지 흘려. 내 솜씨에 감동했나 보다. 눈물 날 만큼 맛있는 천국의 맛. 동당하죠. 역시 가장 중요한 요리 비법은 사랑이 가득 담긴 마음이겠죠. 혹시 불편한 여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든 것이 손끝 하나로 연결되는 익숙함을 벗어나 고립을 선택하는 여행 방식인데요.
자발적인 단절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는 여행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컬처 인사이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